이번 12월 13일, 14일에 미연준의 FOMC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회의 중간에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미 발표됐고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도 확인한 다음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직 12월 13일, 14일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발표가 되겠죠.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번에 0.25, 0.5, 0.75 어느 속도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될 겁니다. 윤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뉴스 보시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최악은 넘겼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뉴스는 전체 내용이 100이라면 한 20%만 보여줍니다. 이유는 정보 판매자기 때문이죠. 좀 자극적인 그 20%의 부분,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좀 빠르게 넘어가야 여러 기사를 좀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테크도 해야 되고 경제 흐름도 판단해야 되는 우리들은 100%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언론이나 매체에서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주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다, 아닐 거다, 아니면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오른다, 떨어진다, 뭐 이런 결론까지 막 내주는데 그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100% 내용을 확인하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원본 지수예요. 원본 지수는 298.3포인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던 소비자 물가와 좀 다르죠? 이게 원본 지수였구나.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는 경기 침체 시기 외에는 이렇게 항상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요. 그러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살짝 꺾이고, 뭐 코로나 때 살짝 꺾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모습이 항상 나타납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얼마가 올랐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이 원본 지표를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전년 동기 대비로 얼마나 올랐냐,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가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전월 대비로 얼마나 올랐냐, 이건 일정한 시점이라든가 일정한 구간에서만 쓰이고 보편적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가 올랐냐, 이게 일반적인 물가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상승률이라 그러죠. 물가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발표된 지표는 11월 한 달간의 지표거든요. 작년 11월 한 달간보다 올해 11월 한 달간에 소비자 물가가 7.1%나 뭐 전체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7.1% 다 올랐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굉장히 높게 오른 겁니다. 여전히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원본 지표를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이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 소리는 금리를 올려서 이걸 다시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일단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정말 한참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월 대비로 해서 보는 것도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번에 0.1%밖에 증가를 안 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런 얘기하는 언론도 있고 매체도 있는데, 사실 이거 변동률이라는 게 월간 변동률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큽니다. 이번에 0.1 오를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뭐 0.3 오를 수도 있고 다음 달에 0.5 오를 수도 있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뭐 물가가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오르는 이런 계절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를 기준으로 뭐 물가가 오르나 떨어진다 이런 걸 판단한다, 뭐 그런 소식이 있으면 그거는 가볍게 무시하셔도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열리고 있는 FOMC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 증가율 차트만 딱 보고 뭐 좀 많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자 올리자 이런 걸 결정을 할까요?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면서 그분들도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FOMC 위원이다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의 구성 항목이 그게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식품이 있는데 13.7%, 그 다음에 에너지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 8%, 신차와 중고차인데 여기 합쳐서 한 7.7% 정도 되고요. 쉘터
이 부분이 이제 주거비 항목인데 32.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서비스가 한 6.8% 정도, 이 정도 차지하고 운송 서비스가 한 5.9%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차지해요.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볼 필요 없이 이렇게 큰 하나하나의 덩어리들만 보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 세부 구성 중에서 13.7%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을 먼저 볼게요. 식품 물가는 작년 대비해서 10.6%나 올랐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요번에 고점 찍고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식품은 어떻습니까? 식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영향도 받아요.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운송비의 영향도 받고 당연히 국제유가의 영향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후변화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디에 비가 많이 안 왔냐, 무슨 태풍이 쳤냐, 허리케인이 쳤냐,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를까 떨어질까 맞추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그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증가율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식품 물가 증가율도 조금씩 계속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아요. 다음으로 구성 항목 중에서 8%, 이것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13.1%, 작년보다 비싸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제일 높을 때는 41.6%까지도 물가가 전년 대비 올랐다가 지금 그나마 많이 떨어져서 13.1%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운송비 당연히 포함해서 공장을 가동할 때도 에너지가 쓰이고, 그게 물가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게 에너지예요. 하지만 지금 그 에너지 물가를 보시면 WTI 이렇게 국제유가가 미친듯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전부 반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 물가 중에서 에너지 항목에는 에너지 서비스 물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유가를 100% 반영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국제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큰 흐름에서는 비슷하게 가니까 점점 에너지 물가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는 게 다수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 32.7%의 비중을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항목을 볼 거예요. 주거비는 정말 안타깝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7.1%나 더 주거비 물가가 비싸요. 근데 이게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보고서가 지금 그나마 좀 논리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출지 틀릴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향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샌프란시스코 연은 보고서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주택가격 증가율입니다. 이게 2022년 4월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건 미국의 렌트비 증가율이에요. 이것도 2022년 4월부터 고점 찍고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주거비, 요게 앞서 보여드린 주택가격 증가율, 렌트비 증가율에 한 1년 정도 후행한다는 거죠. 올해 2022년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는 주거비 항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내년 4월 정도부터 조금 주춤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직 거의 한 4개월 이상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악재죠. 비중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럼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 중에 7.7% 차지하는 자동차, 그리고 6.8% 차지하는 메디케어를 순서대로 보면, 자동차는 증가율이 7.2%, 많이 떨어져서 역시나 7.2%예요. 근데 이것도 낮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4%,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내려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세부 구성 항목 중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전년 대비로 해서 가격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로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증가율이 이전은 엄청나게 높았다가 지금 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말은 맞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가 상승률의 개념이니까. 하지만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뭐 당장 중단할 만큼, 또는 0.25 베이비 스텝을 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에너지, 식품, 주거비, 자동차 앞서 살펴봤지만 다 굉장히 높게 작년보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1%나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랐다고 보면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이달에 0.75를 꼭 올려야 되냐?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주거비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물가 상승률이죠. 이게 증가율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강경 발언, 이 립서비스라 그래요. 이걸 계속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완전히 꺾을 필요는 있죠. 하지만 이번 달에는 한 0.5% 올리고 내년부터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은 시점이다. 물론 결정은 이번 FOMC 위원들이 하시겠죠. 투표로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요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뭐 당장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요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언론과 매체만 그동안 계속 확인하면서 20%짜리만 정보만 봤어요. 하지만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의 100% 정보를 이렇게 함께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주는 언론과 매체가 알아서 내려주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직접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럼 재테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자, 인플레이션이 일단 서서히 잡혀간다. 그리고 내년에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소리죠. 그러면 과거에도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이클 투자자들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언제냐? 이런 시점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던 아니면 경기 둔화가 오던 그렇게 해서 물가 상승률이 0% 또는 그 이하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랬다가 바닥을 치고 쭉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초입 구간들이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죠. 이건 뭐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지표들도 같이 봤을 때 요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구나 판단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구간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럴 때 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죠?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기준금리도 앞으로 장기간 높은 상태가 유지될 거고 주식, 부동산에도 버블이 아직 있잖아요. 여기서 2배, 3배 간다? 이건 원칙을 깨는 거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원칙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었나?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막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그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등 이런 원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뭐냐?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칙을 계속 따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칙대로 행동을 하면 되고 아니다 나는 자신 있다. 단기 트레이딩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면 자기 알아서 고수다 그러면 하는 거겠죠.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함께 100%로 알아봤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